이렇게 현재 연구에 또 연장선으로 만들고 계시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또 물로 구동되는 또 에너지 자립형 수소 연료전지로 만든 공기청정기까지 또 만들 계획이시라고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연료전지 기반을 해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생산 시스템이 밖에 있는 큰 장치에만 사용되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생산 시스템을 저희 실내로 가져오면 어떨까? 근데 왜 가져오냐? 네. 여기서 제일 핵심이 수전의 시스템에서 수소가 생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소가 생산되면 동시에 산소가 생산됩니다. 생산된 수소는 바로 연료전지 들어가서 연료전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생산된 산소는 바로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마치 창문을 닫고도 환기를 시키는 효과를 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나무를 집에다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좀 더 소형화시켜가지고 산소 발생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 말고라도 혹시 또 상용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나요? 예, 그럼요. 공기청정기 사이즈에서 많이 줄였다면 이제 얘를 좀 더 옵티마이즈 시키면 전동 휠체어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카트, 네. 나중에 차후에는 물로 달리는 자동차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지주회사 음, 회사까지도 네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서 설립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씀이 딱 맞으시네요. 네. 예. 사실 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날 한번 지하철역을 갔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몇 명이서 그 충전하려고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충전하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차라리 저희가 만든 이런 모빌리티 같은 장치를 만들고 다니면 태양만 있으면 그냥 달리기만 하면 이제 물로 그 먹는 물을 집어넣기만 하면 네. 거기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또 에너지 되고 즉 에너지로 자립해서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수소 경제 에너지가 결국 저희 장애우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 워터부터 하시고 공기청정기도 하시고 이제 전동 휠체어까지도 영역을 넓혀 가실 건데 참 여러 가지 분야에 이걸 적용을 시키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극복해야 할 때 과제나 문제점은 좀 없으셨나요? 아,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소 생산의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큰 보트나 큰 제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수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생산되는 수소량이 사용된 수소량보다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소를 생산시킬 수 있는 수전의 기법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또 AI 기술도 접목해서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또 에너지 자립형 해양 드론도 개발을 하시고 또 운용 기술 연구도 진행을 하신다는데 이게 또 어떤 연구인지 또 궁금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보트가 인근해뿐만 아니라 원근해까지 나갈 수 있다면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가지 않고 무인으로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AR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좀 더 로직을 잘 잡아서 이 배가 멀리까지 갔다가 데이터가 다 모아지면 또 송신을 할 수 있는 그 자동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특히 이런 배가 멀리까지 갔을 때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한 데이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자체, 즉 선박 자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국내 동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는 전기 선박 정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수소 선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선박 이제 기반 구축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 기술을 좀 더 완성시키려면 좀 더 많은 자원과 그리고 또 많은 인력이 이쪽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해외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가요? 예, 해외는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수소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수소 선박을 벌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자동차, 수소 타운 여러 가지 목적의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화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서 많은 인력과 그리고 경제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수소 경제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소 하는 게 지금 당장 하루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약 20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할 때 썼던 주 연료 엔진이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상용화가 되어 왔던 거고요. 물론 그때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많이 좀 컸고 이제 효율이 떨어지지만 지금은 저희 집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교수님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왜 하냐고 물었어요. 아. 왜냐면 기술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시장도 없고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저는 그래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 순간에 제가 가진 꿈이라고. 네, 그래서 제 조그만 생각이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결국 이런 청정 에너지, 무한동력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교수님께서 또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5년간도 실무 근무를 하시면서 SCI급 논문 50여 편과 또 네이처급 논문 발표도 하셨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삼성그룹 재직 당시에 또 어떤 곳에서 근무하셨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지도 제가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삼성에 있는 삼성종합기술원이라고 삼성에서 제일 이제 중앙에 있는 핵심 미래기술 먹거리를 찾는 그런 부서에서 있었고요. 네. 그 기술원에서 특히 에너지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할 때는 저 박사학위 때는 저희가 CO2나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분리 공정 이런 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삼성종합기술원 가가지고 그런 연료전지나 아니면 리튬 공기전지 그래서 배터리와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사실은 쉽게 좀 접근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기술들을 배터리와 연료전지 그리고 가스 기술 다 모을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럼 가스를 만들고 가스 만든 거를 저희가 또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만든 걸 저장하는 시스템. 그래서 물로 그동안은 에너지 생산 저장 시스템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부산대학교 오면서 학교 오면서 제가 이걸 제가 한번 실현해 보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네. 한 시간을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도 너무 교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셨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세상이 어렵고 취업하기 힘들다고 많이 걱정을 합니다. 네. 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똑같이. 근데 방식이 좀 달라질 뿐인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꿈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꿈이 내가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두었을 때 그 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계속 고갈되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넘어간 이 시대에 단순히 옛날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보다 새로운 에너지가 무엇일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에너지 쪽의 다양함을 좀 찾아보고 이런 방식이 지금은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들어오면 더 잘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공학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저희 후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신 선후배님들도 같이 좀 더 좋은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